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세 번째 녹음을 누른 견정입니다. 네. 아니, 두 번 누른 거 아니야,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지만 두 번째 버튼을 누른 견정입니다. 오프닝은 세 번째 하지만 녹음 네네. 버튼은 두 번만 눌러서 세 번째로 다시 네네. 하고 있는. 1편에서 한 1호 시기에서는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한 18분 정도 되는 내용이 날아갔고요. 네. 이것은 15분이라는 저의 주장과 25분이라는 두 분의 주장을 절충한 수치입니다. 너무 자기에 가깝게 절충한 거 아니야? 그러네요. 3분이랑 당연하죠. 7분. 그러면 네, 아, 그래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말하는 자에게 네. 역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팩트는 그렇군요. 이렇게 프로듀서에게. 네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소리가 좀 들리실 수 있는데 아래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시기에 엄청난 굉음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래층에 가가지고 혹시 작업 순서를 좀 소리 나는 걸 뒤로 좀 조정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받아가지고 네. 아,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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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도합 26분의 시간 정도를 뺏겼지만 이제부터 빨리 녹음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빨리 말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너는 본산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산간에 그냥 충실해서 네. 소개와 함께 그냥 바로 본인의 본산간을 소개하는 걸로 아,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방금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제가 또 막 책 얘기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번 이 실패된 녹음 때. 실패된 근데- 두 번의 녹음 다 시작을 해주시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하나는 BDSM 바라는 데를 가봤어요. BDSM 바요. 네. 국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을 심지어 두 군데나 갔어요. 두 군데 다른 BDSM 바를 가셨다고요? 아니, 진짜 좀 죄송하네. 내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실패한 녹음 때 네. 내가 일탈을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면서 그때 하면서 내가 마라탕 그때 먹은 얘기를 얘기를 했거든. 했는데 아니 지금- 저속노화밥을 먹다가 마라탕 먹은 게 엄청난 일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탈이냐? 라고 일탈에 BDSM은 일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BDSM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야. 데일리 일상이었던 루틴이었던 거죠. 거야. 그렇죠. 네. 매일의 수행에서 그냥 한 발짝 나가는 BDSM 것뿐이. 되게 분발해야 되겠네요. 마라탕보다도 약한. 한국에서 BDSM이 자극.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네. 근데 마라탕이 사실은 있기 때문이야. 좀 이걸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그게 일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네. BDSM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인분들 두 분과 이제 큰맘 먹고 셋 다 처음 가는 BDSM 바에 가봤어요. 일단 그 장소를 이 트위터에 이 BDSM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DM을 보내가지고 주소를 물어보면은 그럼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약제. 이제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 갔는데 일단 처음에 간 곳은 완전 시장에 있고요. 시장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절대로 뭐 여기가 뭔지 알 수 없는 지하에 있어서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있구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일단 내부가 그냥 한식주점 네. 같이 생겼어요. 토속주점 같이. 아니, 토속주점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냥 좀 되게 좋은 토속주점에서 한복 BDSM 하는 거야. 돌쇠 같이. 그 막 줄이 틀고 그 이러면서 곤장 때리고. 곤장 때리고. 그 달궈가지고 맞아. 눈 지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하시네요. 나는 할 거면, 나는 컨셉이. 안 할 좀- 거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진짜 거야 지금. 안 할 아니야. 거니까. 아, 맞네. 하여튼. 하여튼 그게 한식주점 완전 토속주점까지는 아니고 왜 그 병풍 같은 거 이런 거 세워 있는데 병풍이 네네. 막 이렇게 까만색 실크인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알겠죠? 오리엔탈리즘이군요. 오리엔탈리즘 네네. 한식주점. 네. 그리고 막 칵테일이 또 막 뭐 영, 원, 막 이런 식의 그 한 아, 글자 네임 뭐 이런 네네네. 그
그런 곳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사실 BDSM 바라고 같이 가자 이렇게 친구 말해줘서 그럼 나 뭐 입고 가야 되지? 막 이런 걱정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평소에 그래도 까만 옷 안 입으면 까만 옷 입고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최소한의 격식. 최소한의 격식을 차려서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너무 그렇게 입으면은 너무 튀을 수도 있잖아요. 까만 옷이요? 아니 그러니까 막 노출을 좀 한 네네. 옷을 입는다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처음 가는데 너무 튀긴 싫어서 그냥 이렇게 까만 무난한 이렇게 입고 갔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곳은 이 바의 그 설명 글이 네. 그 트위터 계정에 성향자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진짜 바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친목의 자리인가요? 거의 친목인 것 같아요. 거기서 BDSM을 하는 게 아니군요. 그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난 너무 실망했다. 난 가서 아니면 무슨 뭔가 세션이 있다거나. 네.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막 행사가 있는 날에는 뭘 그렇지.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근데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되게 막 그 오픈 당일에는 막 스탠딩이었다 자리가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들이 올라왔길래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그냥 주점이었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성향자를 위한?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뭐 그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들이 와서 재밌게 노는 뭐 곳이라는 그렇네요. 또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트랜스 바 갔는데 트랜스 언니들이 그냥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같이 놀고 이런 거잖아. 아니 근데 이럴 거면은 거의 그냥 레즈바 광고랑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러고 근데 차라리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레즈바를 그렇진 않아. 레즈바를 생각하는 헤테로 남자들이 얼마나 그런 걸 기대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요. 레즈들이 그래요? 쇼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애초에 레즈바는 헤테로 남자들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상상을 하는 상상을 거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우리 세 명은 그냥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잔만 마시고 딴 데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또 찾아서 갔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러니까 원정을 이까지 다행히 왔는데 근처에 찾아서. 있었나요? 네. 아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운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약간 옛날에 무슨 그런 그 로드무비 같이 본 것 같은데 밤새 클럽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게다가 여기에 또 이제 이것까지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제 사실 공교롭게도 이렇게 트젠들 셋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공교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트젠 셋이 BDSM 바 가는 로드무비 이렇게 찍게 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또 가면서도 진짜 여기 헤테로들이 이래가지고 그런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트젠으로서 뭘 패싱이 안 되니 뭐가 별로니 막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데 이성애자들 보면은 또는 이제 시스젠더들 보면은 싹 치유가 되더라. 쟤네는 뭐 뭣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한데 갔어요. 화를 풀고 있죠 지금. 또 저만 화가 난 걸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간 곳은 그래도 이 바는 이제 2주년 맞이하는 날이어서, 오.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지금 스탠딩밖에 없고, 뭐 네네.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핫한 갔기 곳.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썰렁하진 않겠다.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이렇게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일단 여기도 들어갔는데 그 벽에 이렇게 그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네.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약간 이런 그림들 그런 게 있다는 거 외에는 사실 동아리방의 분위기 너무 네. 밝은 거예요. 되게 건전하구나 BDSM 커뮤니티가. 너무 밝아. 원래 낙차가 중요한 겁니다. 조명이 왜 그런데 그래도 술집이면 좀 조도가 근데 낮춰야 그래, 되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네요. 낙차가 보통 그래도 그 장소 안에서 구획에 있다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분위기가 사실, 네.
근데 그래도 여기는 일단 사람이 좀 북적북적하고 서로를 이렇게 약간 탐색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 장소의 특징은 그 약간 이렇게 그냥 술 마시는 테이블이 있는 존이 있고, 제일 안쪽에 이렇게 유리벽으로 나눠진 별도의 약간 토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널려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좀 통나무 같은 거? 네. 그런 거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뭘 약간 묶으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팔뚝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오. 근데 여기서 또 특이점은 그 유리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 이제 백인들? 어? 그래서 약간 그 인종으로 또 구획된 듯한 네.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참으로 효과가 그래서 어땠나요? BDSM에 대해서. 그래서 BDSM에 대해서 역시 모르겠어요. 이런 곳이구나. 한국에선 이런 곳이 이럴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 근데 꼭 나는 아까 그 작은 트랜스 3명의 BDSM 바 탐방기 로드무비 네. 이거 꼭 시트콤 에피소드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아, 그쵸. 내가 만약에 뭐 그거에 참여한다면 네. 그러면 꼭 우리 가보자 하고 아까 호영이 고민했던 포인트에서 BDSM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는 거를 그쵸, 꼭 그쵸. 넣고 싶어요. 그 맨 처음에 가기 네네네. 전에 거기서부터 찍어야죠. 상상에서부터, 네. 상상하면서 막 입었는데 갔더니 다 동아리방처럼 하고 있는. 맞아. 네. 아니, 복장들이 나는 처음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입었지만, 그래도 가면은 좀 막 뭘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뭐 하네스라도 한다든지, 좀 벗고 있다든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일단 나이대가 너무 젊어. 그것도 나는 불만이야. 그래서 더더욱 그 대학생 동방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다 20대 초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랬네요. 거기 막 왜 이렇게 어떤 술집은 가면은 이렇게 그 단골들이 써놓은 막 낙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뭐 이렇게 막 개강해서 힘들다느니 막 이런 진짜 그냥 술집인 거예요. 그냥 봉구비어처럼 되어 있었구나. 어.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그 이태원에 그 그랜드 올 오프리 거기 막 이렇게 달러들 이렇게 네네네. 매달리는 거기 있잖아요. 차라리 거길 가지. 거기가 더 대표적이다. 이런 생각. 또 화가 좀 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종류의 화를 꼭 네. 호영의 화에서 그러니까요. 깊이 있게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트콤에서도 세 번째 또 시트콤에서 네네. 계속 가는 거야. 그렇지.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는데 세 번째 갔는데 너무 본격적인 그렇지. 거야. 너무 그것도 약간 덜덜 어려워. 후덜덜. 놀라서 또 나와. 얼어. 네 번째는 누구 집이야? 무슨 파티야? 또 너무 무서워. 맞아요. 좀 차라리 그렇게 무서운 곳을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첫 경험은 이제 실패했다. 근데 원래 첫 경험이라는 원래 게 그렇죠. 네. 그런 네. 거겠죠. 우리가 네. 본산간을 꼭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네. 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2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저는 또 그대로 집에 갈 수 없어서 또 클럽에 갔다. 이런 건 다 진짜 일탈이 그 클럽- 아니었다. 이런 거 다 일탈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네네네. 짓이긴 하니까. 근데 클럽은 정말 대성공. 진짜 아까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네. 클럽은 지난주에 제가 그 레리 허드라는 하우스 음악 거장 DJ이자 막 이렇게 프로듀서인 분의 공연을 갔는데요. 일단 그래서 앞에 그 실패들을 겪고 여기를 가니까 여기까지 실패면은 난 정말 울고 싶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갔는데 일단 이분이 플레이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간 이 클럽이 모데시였는데 여기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차는 곳이 아님에도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줄 서 있고 막 옥상에도 사람이 많고 이래서 오늘 잘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플레이하기 전에 이렇게 되게 가려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되게 체구가 작으시고 그냥 저랑 아마 비슷한 키에 한 160 초반대에 근데 어쨌든 몸매는 되게 다부지신 어떤 흑인 남성 분이셨거든요. 할아버지셨거든요. 이분이 막 80년대 때부터 계속 이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막 그냥 캡모자에 이제 안경 쓰시고 되게 수수한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한 3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확실히 너무 다리가 아프고 난 허리가 아픈데도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앉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몸이 음악. 계속 움직이는 거야. 너무 좋다. 그 모든 트랜지션이, 디제잉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수를 보셨구나. 네. 그리고 또 심지어 흥이 나셔서 중간에 막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도 하시고, 오. 네. 막 서울을 이제 샤라웃 해주시면서.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 하우스 음악이 막 어떤 메시지를 또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멜로디가 있다는 점에서 또 저는 너무 좋은데, 멜로디가 있고 또 그분의 특징적인 게 약간 뭔가 인파워링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틀어주시면서 근데 그게 전혀 막 유치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막 이제 댄스 플로어 위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막 이런 음악인데 근데 그게 실제로 막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걸 보고 또 나도 미쳐가면서 그래서 너무 그게 유치하지 않았나 보다. 네.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끝까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LP를 들고 있는 거예요. 클럽에 누가 LP를 들고 와요. 근데 진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레리 허드님한테 다 사인을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와, 진짜 좋았겠다. 네. 언제 다시 오실까요? 너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오시지 않을까? 매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반응이 근데 그렇게 좋았다면 또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치하지 않고 태도와. 네 태도라던가 에너지와. 그리고 그게 음악이 되게 좋은데 거기에 또 그게 그렇지. 있어서 우리가 하면 유치해지지. 그, 칼페 정말 디엠 끔찍. 이런 거. Dance like nobody's watching. 정말 네, 그거랑 대비되니까 더 앞에 갔던 두 곳이 더 초라해 보일 그래 수도 그랬을 있겠네.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뭔가 그런 연륜이 또 느껴진달까? 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BDSM이 원래 우리 예전에 사우나 그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우나라고 그 킬타임 트래시에서 네. 한 익명으로 글 쓰고 네. 그거를 읽는 거기서도 BDSM 주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글이 뭔가 BDSM을 되게 잘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모두가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유니콘이다.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이게 진짜 미묘한 네, 진짜 웬만하면 다 확 깨는 네. 네. 난 되게 굉장히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빠고 뭐고 진짜 네.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이렇게 성향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닌 걸 넘어서 약간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런 뭔가 파워플레이를 되게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갖고 되게 그런 분들이랑 얘기 나눌 때나 되게 진짜 안 통한다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상상에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는 특히 도움이 없는데 다들 어떻게 버티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계속 기대하지?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네. 네. 그냥 그 찰나들을 이렇게 쪼사 먹으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체면을 걸면서 하는 거지. 찰나들을 쪼사 먹으면서 이번 호 제목이네요. 근데 너무나 정말 너무 확 꽂혔어. 명징한 표현 아닙니까? 진짜 그냥 이동진이 평가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이 표현이 사실 제가 원래 하려던 제가 본 책에 대해서 하려던 말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넘어가죠, 그러면. 네. 이게
김원희 시인의 시를 둘러싼 유사 비평을 담은 미친 쉼표 사랑의 노래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김원희 시인 시를 나는 별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단 이 책에서 그 양효실 선생님이랑 한 대담부터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너무 매력이 터지는 분인 거예요.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는 한 30살쯤 되면 응?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40살쯤 되면 씩씩거리게 되고 50쯤 되면 분노로 만 탱크가 되는 것 같아요. 60이 되면 그게 환멸과 증오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분노로 만 탱크가 된다는 게 진짜 분노로 너무 만 탱크. 그 탱크 그 탱크는 바퀴가 말아져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진짜 이거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고 또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재원하고 겐조한테 카톡을 했잖아요. 맞아요. 최재원 이거 빨리 읽어라. 네가 맨날 하는 말 여기 다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낭독을 시키는데 시인 시집이 나오면 낭독회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대담하는 사람 그 상대방한테 읽히게 시켰다는 진짜 한 편이라도.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시 안에 있는 목소리가 내가 아닌데 그걸 왜 내 목소리를 읽냐는 거예요. 지금 최재원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재원이 빨리 읽어야 된다. 똑같은 그러네요, 말. 진짜. 님이 하는 말 여기 다 있어요. 진짜 빨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최재원이 한다는 말 아닌데 그 다른 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 진주 출신 작가이기 때문에 네. 막 서울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나는 다른 시를 생각한 적이 없고 관심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누가 한번 다른 시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말에 힘이 빠졌네 뭐 이런 생각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를 쓸 때 이게 바늘이 내 몸을 통과해서 가는데 바늘이 얇게 이렇게 나를 뜨고 갈 때가 있고 아니면 진짜 깊이 들어가서 내가 묻어서 나올 때가 있는데 시인들은 그래서 어쨌든 시에 피냄새가 나는 거를 독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거에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피냄새가 안 나면 사실 별로 관심받지 못한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어머나. 근데 방금 한 얘기만 해도 대담도 시이네요. 정말. 네. 정말. 그래서 이 양효실 선생님하고 이 페어링도 너무 좋고 이 두 분이라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고 정말 이분이 또 그 피냄새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하는 말이 그 시를 손끝으로 썼는지 내장으로 썼는지 독자들은 다 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담 읽다가 이 김원희 시인의 트렁크라는 시집이 첫 시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잠깐 읽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건 손끝으로 쓴 시 아니다라는 걸 확 알게 됐어요. BDSM 바를 갈 필요가 갈 필요가 없고 이게 BDSM이네. 이게 여기에 그 증오와 환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원희 시에. 그래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에 미쳐서 이런 책을 만들었구나. 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2020년부터 이분들이 작가분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으로 이거를 김원희 시인 시를 읽고 그리고 관련한 창작을 하고 막 이런 걸 이어오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뭐가 많구나. 진짜 너무 이 책의 맨 마지막이 그냥 그 김원희 시집에 실린 시 제목들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만 읽어도 너무 그 기백이 느껴진달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다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약간 뭔가 그 문학 작품 자체를 바로 읽기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말을 읽고 또는 듣고 맞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맞아요. 뭐 그때도 그냥 그랬죠. 네. 그게 사실 널리 보면 그냥 입소문인 그런 거고. 근데 그래서 또 작가의 글을 읽기보다 그 전에 이 사람의 인터뷰를 읽는다든지 이 사람이 쓴 다른 뭐 일상 에세이 같은 걸 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김원희라는 사람의 언어가 너무
매력적이다.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말들로 쓰지 않는구나. 진짜 자기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모으고 그러다가 용접한다는 말을 또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양호시 선생님이 또 하는 얘기가 김원희의 시에서는 이게 또 페미니즘의 그 기류라고 해야 될까? 그거랑도 들어맞지가 않는 점이 그 시에서 어떤 자기 고백적인 또는 이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화자가 전혀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사람이 막 여성이고 암컷이긴 한데 그냥 그런 일상을 그릴 수는 없는 네네. 어떤 판무파탈 같은 그렇게 또 느껴진다. 신화적 존재 뭔가 네. 그러고 동시에 그 김원희 시인 본인도 어쨌든 내가 이걸 종이 바닥에 쓴 글씨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다 기본 베이스가 몸이고 그리고 암컷이고 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피메일스 너무 네, 그래서 생각- 피멜스랑도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피멜스 가가지고도 되게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김원희 씨도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네. 느낌이 완전 딱 왔어요. 근데 독자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앞에 몇 장 그 들어가기 부분 읽었는데 내 시를 코테이션이었는데 내 시를 뭔가 읽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달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만족적인 느낌도 든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독자나 아무튼 누구한테 이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생각을 딱히 안 하고 진짜 자기 쪼대로 하는 느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도 떨리게 하는구나. 그리고 독자를 만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군데서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네. 어디서 만나고 싶은지가 되게 뚜렷하다는 그렇네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약간 피비린내 나는. 그렇지. 독자도 여기까지 와라 이런. 나한테 너무 두려운 거야, 그게. 나는 되게 완전 다 못 나는 지금 읽겠는데. 버튼 다운 셔츠를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전혀 나는 혼자가 아닌데 나는 무슨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할까?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렁크 시집도 그렇고 이 비평집도 한 번에 읽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읽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책 만났다. 나는 김원희를 이제서 읽게 되다니. 그래도 지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네. 와, 되게 엄청난 많은 것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계기가 네, 된 계기가 되는 뭔가 계기가 많은 것들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미친 사랑의 노래 김원희의 시를 둘러싼 유사 비평들. 네. 네. 밀사 박수현 변다원 성훈 양호실 영희 이미래 이현숙 이우연 진송 한초원 홍지영 지음입니다. 네. 다음 본상가는 우리 얼마나 했어요? 지금 30분 딱 됐어요. 30분? 네. 저번 첫 화보단 진도가 빠릅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면 네, 이어지는 하세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네네, 게 하세요. 저는 3채를 읽었거든요. 맞다. 이 책과 정반대인 책이에요. 그래요? 아니, 일단은 삼체라는 책에 대해서 네. 나도 최근에 뭐 이렇게 물론보님이셨나? 아무튼 네네네. 그 뭐 추천의 글을 네.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막 2,500페이지라면서요. 맞아요. 3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3부로 나눠져 있고 2,500페이지고 1부, 2부, 3부가 다 따로따로 차례로 나온 책들이고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차례로 나왔고 연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되게 1, 2, 3권이 달라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3채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넷플릭스 드라마로 많이 아시는데 넷플릭스에서 뭐 그 게임 오브 스론즈 제작진이 만들었고 엄청 단일 드라마로 돈을 제일 많이 들인 작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 아직 드라마는 안 봤고 또 중드가 또 있어요. 이제 중국 작가 작품이니까 루신 작가 작품인데 그분
이번에 작품에 조금 더 충실하게 옮긴 중드가 있어요. 그거는 30부작 조금 안 되는. 네, 근데 두 작품 다 전 중드는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중드는 더 좀 충실하고 미드는 완전히 각색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둘 다 3부까지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약간 1, 2부 정도를 다루는 아니면 1부 정도 다루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전자책으로 그 저번에 자랑한 북스팔마로 읽었는데 5일 만에 다 읽었어요. 와우. 그리고 나는 다 읽고 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봤거든요. 그렇게 두꺼운 책인지 그때 처음 몰랐어? 알았어. 진짜. 왜냐면 맞아, 전자책으로 보면 잘 몰라, 이게. 감이 없- 이틀 만에 한 권씩 읽었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재미가 극대화된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서의 재미는 어디서 오냐면 그런 일단은 소설적인 재미. 그냥 소설이 이래서 재밌지 않아? 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 소설은 어때? 뭐 어느 시대의 소설 어때? 이런 거 말고 그냥 소설이 원래 좀 이래서 재밌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줄거리와 세계관과 그걸 끌고 나가는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는 재미, 추진력.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뚜렷해요. 이 내용에서 우주에서 뭔가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미리 우주에 보내놓고 걔를 항로 뒤에서 터트려서 빨리 보내는 게 있거든요. 약간 책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 터트려서 빨리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과학적인 지식이 뭐 고등교육 정도의 수준에서 그걸 너무 초과하지 않게 딱 쉽게 이 정도 뭔지 대충 알지 하면 그거 써먹어 볼게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는 약간 과학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라는 거를 되게 오락적으로 잘 녹여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들 많이 얘기하지만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네. 맞아요. 스케일을 위한 주인공이 약간 스케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스케일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왜냐면 저 옛날에 삼국지 읽으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몇만 대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대군, 70만 대군, 50만 대군 나올 때마다 50만이래 미쳤어 대박 막 이러면서 옛날에 읽었는데 저도 그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삼국지가 당연히 어. 소설이니까 약간 그 숫자가 과장됐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숫자만 보면 지금 한 막 몇 년마다 전쟁을 하는데 그렇지. 누구 군수가 10만을 끌고 왔다. 뭐 이렇게 하니 다 합치니 뭐 60만 대군이고 원소는 뭐 100만 그렇지. 대군이었다. 근데 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한 5년 후에 또 100만 그렇지. 대군을 모아서 근데 또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네. 신기하죠. 대군. 근데 이 책도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도. 근데 이 책은 진짜 스케일 저는 사실 읽었죠. 1권을 네.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스케일이 미쳤어요. 약간 진짜 엄청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페이지 터너 그냥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 되게 작은 데서 항상 뭐 다 추리소설 재밌는 게 다 그렇듯이 되게 작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이 그렇죠. 돼서 바바바박 나가는데 그 바바박 나가는 게 이 사회가 아니라 정말 네, 뭐 대우주. 네, 우주보다 더 큰 우주, 차원보다 더 큰 차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고 되게 정말 엄청 거친 붓으로 대충 그냥 확 그려서 요거 뭐고 막 이렇게 그리는 느낌 있잖아요. 전혀 디테일한 묘사나 네. 심리에 전혀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치야. 그러니까 심리 같은 걸 표현하고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있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이것도 없으면은 힘들죠 하는 정도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이 진행을 위해서 있는 책. 그리고 1부도 그런데 2, 3부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3부쯤 가면은 그냥 스케일만을 위한 책처럼 느껴질 정도로 커지는데 그런 게 좀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느낌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뭔가 내려가는 썰매 같은 걸 탔는데 썰매가 그냥 이렇게 재밌었는데 썰매가 갑자기 막
롤러코스터가 됐다가 막 그게 또 그 다음에는 막 우주선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엄청나네요. 계속 유지해 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또 그냥 저는 이 책을 부모님한테 소개할 때랑 지금 얘기할 때랑 좀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부모님이 역사 이야기, 역사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 삼체가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삼체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은 기초과학과 문명과 이런 거를 막는 막 이런 테마니까 약간 문화대혁명을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 배경은 아니고 약간 테마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역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되게 남자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라 그랬지? 우리 방금 지금 김원희님의 시를 얘기하면서 독자를 어디서 만나고 싶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독자를 만나고 싶은 곳이 되게 큰 도서관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진짜 딱 재밌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부차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를 거부해요 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또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거고 이런 사람이 느낄 이런 개인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야, 이 이야기가. 이거는 누구한테나 당신들은 독자니까 읽어라. 약간 이런 권위가 느껴지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세계를 만드는 사람의 주체에서 책을 쓰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화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관 빌더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끌리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네, 톨킨도 좋아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 세계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하고 이 느낌을 줘요. 네, 스케일이 엄청 커서 그렇지 집에 밥 차려놓고 초대하는 거랑 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다른 책과 대비해서 보니까 얼마나 더 그랬는지가 되게 확 느껴지네요. 아, 진짜 생각도 못한 포인트네요. 그래요? 이것은. 네. 이게 세계관 빌더로서 네. 초대하는. 근데 약간 네. 게임 같은 면이 있죠. 완전 여기도 게임 같죠. 나오고, 게임이 나오기도 네네, 하고. 세계관이 네. 나오고. 사실 게임이 진짜 그런 게 진짜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네. 초덕후만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네. RPG 뒷 네. 배경 같은 게. 네. 그리고 그 게임에서는 그 재미가 최고 중시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것들은 중요하다는 취급을 못 받잖아요. 다른 거에 집착하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1, 2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3편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별로인 얘기를 막 해요. 막 미래가 됐는데 남성성이 실종돼서 남자들이 다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별로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남잔지 여잔지에 대한 얘기가 1, 2편에는 별로 없다가 3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보통 SF 작가들이 인류의 생존을 갑자기 고민해야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가임기 여성을 막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이 급해. 근데 나는, 지도를 만들고. 근데 네네. 나는 1, 2부를 통해서 그런 뭔가 사회적인 이 정체성적인 비평 없이 되게 수용하고 있다가 3편이 돼서 그런 게 막 보이니까 이 사람도 인간이고 되게 어쨌든 중국 남성이고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고 좀 귀여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겠어 보면서 되게 로맨스도 거의 안 나오고 사랑을 하는 방식에 그려진 것도 되게 약간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이상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애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을 사다 주는 막 그런 장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멀리서만 흠모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있다든지 막 이런 약간 크리피한 그러니까 좀 자기의 세상에 갇혀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사람의 경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는데 실제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래서 되게 웹소설 같았어요. 완전 웹소설 네. 같아요. 네. 연재를 한 소설이라고 네, 하지 네. 않았어요?
저는 네. 그러고 올 초에 그리고 미스테리 막 읽었잖아요. 일본 미스테리. 그거랑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는 아, 아닌 그래요? 것 같아요. 어. 일본 미스테리랑 되게 다르다고 저는 음. 뭐 3권까지 안 읽어서 어떻게 네네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신의 탑 혹시 읽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네. 네 웹툰인데 네. 그 생각도 좀 나네요. 그러니까 막 음. 스토리가 진도가 나가고 네, 사람 네. 간의 그런 관계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심리 같은 것도 그냥 스토리를 프로펠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복수 뭐 진짜 하기 위한 장치로만 복수가 일어나는 네, 네,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주인공의 각성을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짝짝짝짝 가면서 네. 탑이 끝도 없어. 처음에 네. 탑이라 그러면 되게 작은 공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인 거야. 탑 네. 1층이 우주고 2층이 어. 우주고 어. 그런 네 그 생각도 나고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좋아했던 SF 작품 뭐 테드창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떠한 심리적인 결정이나 판단이나 순간 중요한 순간을 두고 되게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순간이 말이 되게 하려고 심리 묘사나 여러 가지 이런 공을 많이 들이는 느낌인데 이거는 훨씬 큰 결정들이 그냥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슥슥 쓰지 않았겠지만 슥슥 쓴 느낌이 나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패스트페이스.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여기서 이 말해도 되나 스포일러인가? 뭐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너무 스포일러면 자르세요. 근데 거기서 방금 겐저가 말했듯이 행동이 그냥 바바박 나와요. 막 뭐 이 여자가 들어와서 수소폭탄을 던졌다. 뭐 이런 식인데 던졌지 뭐야? 그냥 뭐 배경도 없어. 그냥 갑자기 인물이 나타나서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아, 그 뜬금없음이? 네. 아. 이게 뜬금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근데 반지의제왕이랑 되게 네, 네. 다르고, 네, 네. 그 반지의제왕은 진짜 세밀하고 그렇죠. 막 짜잔한 그렇죠, 재미를 그렇죠. 네, 네. 통해서 이 세계관을 빌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리고 그 세계관의 스토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반지의제왕은 네, 네. 맞아요. 이게 엄청난 반지가 있고 이걸 파괴해야 된다. 그 여정.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종족의 막 식성은 어떻고 네. 어떤 내려져 집에 내려오는 살고 뭐, 네.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재밌어.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던 네, 책이 네. 있는데 이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 제목 아시는 분 제보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그림책인데 일러스트가 있는 그러니까 그 동화책인데 일러스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뭐 집에서 맨날 심심하고 엄마 아빠는 일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 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그 부엌에서 밑에 못을 발견해요. 밑에 박혀 있는 거야 못이. 밑에 못이 박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못을 만졌더니 자기가 엄청 조그매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구멍이 이제 안 보이던 구멍이 보여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자기랑 똑같은 사이즈의 애가 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를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되고 이제 못을 다시 만지면 자기는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계속 얘가 커져가지고 그 치즈 막 조그만 거 이만큼 떼어오고 막 컵 잔 이런 거를 거기 갖다 놓고 막 낑낑거리면서 작아져서 옮겨가지고 그 안에서 목욕하고 그 친구랑 막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치. 호모 네. 아줌마랑 아니에요? 저 호호 아줌마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잖아. 하하 호호 아줌마 아줌마. 두달 아저씨. 전 꼬마 자동차 붕붕도 아, 진짜 그렇지. 좋아했어요. 아, 너무 슬퍼. 슬펐어요. 그럼 왜 이렇게 슬픈 저는 약간 거야? 비극적인 동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슛돌이 그거 있거든요. 슛돌이 거기서 슬퍼요?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엄청 불꽃슛 그 맞아서. 축구공을 맞고 죽어요. 맞아. 그거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슬프고 그 자축인묘 걔 있잖아요. 어. 무슨 꾸러기 구조대인가? 수비대. 아, 네네. 그것도 마지막에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슬픈데 저는 이런 거에 진짜 너무 단조 계열의 만화를 진짜 완전 사랑했습니다. 네. 네. 이 제목, 이 이야기의 제목 아시는 너무 분 꼭 궁금하네. 제보 주세요. 네, 진짜 재밌어요. 그런 짜잘한 게 계속 돼요.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체가 읽고 나서 저는 드라마로 중두로 볼 때 재밌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노잼이거든요. 아, 저한테는 네. 그냥 진짜 그냥 연속극 같아요. 그냥 이게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거를 파헤치려고 실제로 오늘 이걸 뭐 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기를 잘 해요, 되게. 근데 그게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그 그래픽 볼 때 잠깐 재밌다가 말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되게 신기하고 의외예요. 왜냐면 네. 근데 되게 인텐스하고 사이콜로지컬한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영화 그렇게 잘- 이거는 그게 사이콜로지컬하지 재미가 않아. 아닌 거예요. 이거의 재미 저는 그냥 이 작가만 재밌어요. 이 작품의 캐릭터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아, 작가 이 작가가 그러니까 자기 말을 갖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플롯 자체가 이 주제 같기도 하고 이 작가가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관점으로 이 책이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러고 하고 나서 저도 되게 아 그래 책을 이렇게 재미 중심으로 쓰고 싶다는 그 감정을 확 받았어요. 뭔가 크게 굵직한 선으로 그런 굵직한 선으로 대충 대충.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을 고민하는 거에는 엄청 몰입을 했겠지만 그걸 늘어놓는 거에 있어서는 말이 되는 순간 딱 넘어가요. 죄송하네 정보. 네. 아 근데 이게 일본 그 추리 소설이랑 저는 되게 다르게 느낀 그 람포 소설이라던가 히가시노 게이고 전 요새 다시 또 읽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미니멀하게 그 어쨌든 살인 사건이 항상 나요. 그리고 형사가 항상 나와. 그리고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결국 다 얽혀가지고 범인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명이 밝혀지고 뭔가 트릭이나 아니면 반전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스토리도 딱 짜여져 있고 그 인물들의 그 약간 프롭처럼 네. 그냥 딱딱딱 진행될 만큼만 나오는데 저는 그 짜잘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아, 먹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막 그 형성이 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좋아. 항상. 얘는 막 맞아요. 눈에 뭐 금태 안경인데 위쪽에만 보라색을 끼고 있었다. 부터 근데 얘는 막 뭐 아내랑 뭐 어쩌고 아니면 뭐 밥을 뭐 어쩌고 막 그런 짜잘한 게 아 메밀국수를 먹는데 중드 삼체가 유일하게 재밌는 부분이 먹는 게 나와요. 삼체는 통틀어서 음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평소에 뭘 먹고 막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맞아. 근데 중드는 어쩔 수 없이 베이징에 있는 그 새벽부터 여는 만두집에 가가지고 막 그 튀긴 빵이랑 이런 거 아침에 먹고 내장탕 먹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삼체는 맞아요. 그런 게 없어. 먹는- 원작은 그게 없어. 맞아요. 하나도 진짜 없어. 그러네요. 그런 말초적인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심지어 폭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말초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그냥 가지. 되게 많이 말초적인 게 젖었다. 없어. 근데 맞아요. 말초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왜냐면 1권은 진짜 이 사람이 정신줄을 꽉 잡고 쓴 거예요. 그래서 1권은 되게 이 사람이 오토매틱 라이팅이 없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기 모드에서 그냥 주르륵 나온 글이 없는 느낌인데 2권, 3권은 되게 나사가 조금씩 빠져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디테일한 거는 그냥 이 사람 그냥 자기 평소 그게 습성이 나오는 나오는 거야. 거야. 빨리 지나가고 진행시키고 싶다. 그래서 막 내가 되게 웃겼던 게 그러니까 섹슈얼한 것들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성화된 남성들 사이에서 막 이런 것도 너무 웃기고 막 멸망해가는 지구에서 막 구름대 같은 게 있는데 뭐예요? 난교를 벌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막 이런 부분이 되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최악의 그 그림인 군상인 거야. 근데 그런 게 되게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문학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이 과학소설 스페이스 오페라적으로 너무 특출난 게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다. 근데 그 에도가와 란포는 자기 쪼가 되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팍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풀린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그냥 이런 이미지는 되게 그래 이건 멋있는 거지. 뭐 이거는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냥 딱딱딱 내놓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저랑 겐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다르네요. 어. 받은 느낌이. 어. 와 신기하다. 저는 약간 반대였어요. 저는 이거 진짜 그 개념이랑 되게 재밌었는데 누가 딴 사람이 써줬으면 좋겠다. 뭐가요? 어떤 개념? 삼체.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써줬으면 좋겠다. 스토리를 가지고 딴 사람이 쓰면 저는 그나마 더 재밌게 했겠다. 네네네네. 왜냐면 저는 그 개념이 전혀 재밌지가 않았어요. 진짜. 그 우주적 그 팍팍 진행되는 스토리가 일단은 그냥 나 개인적으로는 막 인텔렉츄얼리 재밌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내 취향이 약간 소소한 그런 드라마니까 그게 없이 진행되니까 전혀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푸석푸석하다? 라고 그러니까 푸석푸석한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그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전혀 감정이 그렇게까지 거기 되게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리고 예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트릭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밀실에서 누가 죽었는데 과연 어떤 트릭이 쓰였는가 진짜 추리 소설 다 같은. 근데 점점 이제 좀 더 인물 간의 뭔가 개인적 사적 복수를 한다던가 경찰이 안 해줘서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들어간다던가 뭐 피싱 문제나 아니면 뭐 나이가 든 사람이 사기로 돈을 다 잃었는데 뭐 복수를 하는 뭐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던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게 점점 많이 나오다가 그 나미야 자파점 그 계열의 이제 좀 감동 뭔가 휴먼 스토리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는 또 이 부거는 재밌지가 않아요. 감동 휴먼 네네. 스토리.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에 막 재미를 느끼는 것은 아닌데 내 개인 취향은 뭔가 이게 사람들이 개연성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네네.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의 개연성이 왜 필요한가? 그냥 스토리는 스토리다. 근데 내가 개연성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인물의 심리인 것 이모셔널 같아요. 개연성. 네. 근데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막 진짜 뭐 광인이 나왔어. 근데 그거라도 그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지면 그리고 내가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그게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은 예시로 보면은 삼체에서 지금 스포일러입니다. 3초에서 그 얘기할게요. 3체에서 일부의 주인공 격인 이제 예원재라는 캐릭터가 인류를 어떻게 보면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짓을 결정적인 순간에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요. 근데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작가는 2부, 3부에 비하면 되게 철저하게 묘사를 했어. 이모셔널 그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백스토리를 엄청 넣어주고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해줬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는지가. 그리고 그거의 무게가 왜냐면 우주적인 걸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 앞에 이걸 갖다 놓을 때 되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나는 그 아까 말한 그 감정적인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그게 중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밌게 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반지의 제왕에서는 프로도가 그 다 같이 모여있는 펠로우십 회의에서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설명이 완벽하게 돼요. 왜 됐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반드시 얘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스토리를 나중에 가서 아는 사람은 당연히 걔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얘는 그냥 거기까지만 운반하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왜 앞으로 다 갖고 가려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전 세계인이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그 스토리 개연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그 내면적인 묘사나 그 관계적인 묘사나 정서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서사를 지탱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삼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네, 삼체 얘기만 30분 했어요. 네. 끝을 안 돼요. 끝을 냅시다. 간단하게 그래도 재원의 거 간단하게요. 소개 저는 하나만 뭐, 하고 네. 다음에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번에도 마지막으로 하셨죠. 그랬나? 할 얘기가 있는데 짧게 말하자면 근데 이 박완서 얘기도 생각이 네. 나는데 이번에도 박완서도 몇 권 읽었거든요. 근데 그 박완서 소설 중에 자전적인 소설이 있고 약간 성장 소설 같이 그래서 스토리로 당연히 driven 되지만
어쨌든 성장 소설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는 그 순서를 따라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좀 더 이 사람이 약간의 아젠다를 가지고 드라마처럼 쓴 게 있어요. 근데 약간의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 그래서 이번에 읽었던 것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아, 네네. 인데 미망은 아니고 그 싱아랑 뭐 다른 거랑 같이 읽어서 그런지 이거의 막장 진짜 완전 스포일러인데요. 네.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동생을 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버린 여자 주인공은 부자가 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고아가 된 애를 찾아. 하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얘를 다시 되게 찾아 헤맸지만 또 뭔가 더 이상 얘랑 묶이고 싶지 않은 뭐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고생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약간 적선하듯이 도와도 주지만 결국은 내버려둬요. 근데 또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봐서 뭔가 이렇게 조건은 맞지만 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자기 동생이랑 잔 거예요. 근데 동생이랑 잤는데 뭐 어떻게 동생한테 뺏겼다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짜증이 났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이 남자한테 짜증이 났다가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계속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좀 주인공이 나이가 먹어서 남편이 출장을 가고 이 생활의 권태를 느낀 여자가 어떤 자기 집에 수리를 하러 온 남자를 보면서 뭔가 되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하고 거기서 되게 활력을 얻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인 거예요. 수리공이? 자기 동생의 또 남편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게 완전 막장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휘청거리는 오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 아크랑 이벤트가 일어나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이 말할 때 개연성이 없다.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스토리에. 그렇죠. 하지만 대존재미. 정서적으로 너무 이해가 빡되네요. 네.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캐리어일 뿐이고, 그렇지. 캐리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박완서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작가가 독자가 이걸 다 읽게 하려면 작가로서는 재미를 한 번도 떼놓고 생각해 그렇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적인 것에서 약간 페이지 터너적인 막 욕하면서도 막상 드라마 보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런 오락적인 요소를 쓰면서 그리고 뭔가 사회 비판적인 아젠다가 되게 많고 그걸 되게 굉장히 좀 확실히 말하는 편인데도 그게 되게 날리지가 않고 뭔가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통찰력 있는 말을 진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대단하고 저는 그래서 박완서 평론 같은 걸 읽을 때 항상 사회적인 거랑 많이 연결해서 페미니즘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 근데 또 그런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중산층의 속물근성을 파헤쳤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현재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게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의 작가적 역량에 대해서 되게 편향돼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물근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되게 쉘로한 예일 수도 있지만 피터 한트케라던가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라던가 길게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근데 뭐 토마스 만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르트르, 뭐 까미 이런 약간 실존주의적인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 때 그런 그 해설에는 항상 뭔가 인간 본질의 그치. 그런 위대하다. 그런 것이 그런 본질적인 불안에 대한 뭐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왜 이런 좀 더 구체적인 평론, 구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평론이 있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이 묻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평론 자체 그런 이 부분을 안 해주는 평론 자체가 좀 차별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를 왜 그러니까 쉽게 갖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작가라던가 아니면 뭐 소수자 작가가 썼을 때 굉장히 그 렌즈로만 항상 거기서 다 쓰고 그냥 끝이야. 아니 그게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거에 관해서 쓰고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큰 틀에서 어떤 작품이고 뭐 어떤 의의가 있느냐 또 사회적 의의가 뭐가 있느냐라는 내용하고 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고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되게 근데 그게 사회와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시와 미시의 문제인지 뭐 섞여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개념적으로는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둘 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서 포토샵에서 사진 같은 거 편집할 때도 레이어를 큰 명암만 구분해서 레이어를 따고 작은 텍스처만 구분해서 명암 따고 두 개를 따로 보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 보정을 해도 섀도우나 라이트가 영향을 안 받아요. 전체적인 톤을 그렇죠.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럼 삼체는 그런 면에서 디테일한 재미가 진짜 떨어지는 작품이고 박완서는 둘 다 훌륭한데 왜 디테일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그 개인사나 뭐 뭔가 그런 것들이 조명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부연하자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요 개인사가 오히려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볼 수 있는 구성이고 그 부분이 또 뭐 제가 뭐 평론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근데 박완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 박완서의 재미랑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까지 오게 됐는데 네,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박완서에 대해서 더 좋다고 많이 얘기돼야 되는 거를 정리하자면 뭔 거 같은지. 왜냐면 자잘한 재미도 있고 뭐 우리가 막 언어적인 맛도 있고 워낙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그냥 뭐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디스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아직 그렇게까지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끼는 제 생각에는 박완서는 평가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작가다. 그거는 네. 네. 동의할 수 있죠, 다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로 언급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자꾸 그 구체성에 되게 얽매여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성씨가 그런 있는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문학적인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성취에 대해서 얘기가 안 좀 더 다루어져야 된다.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작가들을 막 어떤 작가는 막 욕먹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제이디 스미스가 트위터에서 막 뜨는 거야. 제이디 스미스가 특유의 그 케임브리지 출신의 거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작은 이야기를 크래프트맨십으로 승부하는 작가로서 되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와 그 잘 쓰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포멀한 것 자체를 잘하는 것 때문에 너무 위대한 작가처럼 되어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폴리틱스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제디 스미스가 좀 상징적으로 불려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게 좀 시대에 따라서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완서나 그 전 세대 작품들이 예를 들어 4, 50년대를 살면서 문학 작품을 평가할 때 되게 직설적으로 사회 참여적일 뿐 그 외에 재미는 많이 없는 작품이 더
깊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문제를 다루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면이나 아니면 문학사적인 면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이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가 계속 달라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레스한데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이 소설들이 지금도 뭐 70년대 80년대 쓰여진 박완서 소설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도 뭐 여성이 완전히 해방이 안 됐다. 그렇지. 아니면 뭐 이렇다. 뭐 그런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이 부조리와 남아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소설이 타임레스 네,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심지어 설국 같은 것도 네.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 이런. 근데 저는 약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어. 식으로만 생각이 돼요. 컨비네이션으로 네. 그리고 책 읽을 때도 그 병렬 독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사실 F1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본에서 F1 얘기를 좀 이제 그리고 이제 본상관이라는 코너가 생겼으니까 네. 차차 이제 F1에 좀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좀 네네네. 빌드업하면서 설명을 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씩 다음 주에 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네. 첫 번째로 하시죠. 아니면 최재원의 F1 특강을 우리 그 말동무 전용으로 아예 특강을 해도. 좋은데. 강의는 아니고요. 인트로 소개.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책을 3권 소개하긴 했네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같이 읽고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음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3번 만에 녹음을 끝냈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그 마무리. 웬만하면 말로